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최근에 봄브라이트 수채화 메이크업을 올렸었잖아요. 봄브라이트 수채화 메이크업은 질감도 보송보송하고 색감도 웜하다 보니까 봄의 느낌이 강했다면 오늘 메이크업은 여름에 어울리는, 제가 영상에서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는 여름 쿨 브라이트 톤으로 수채화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같은 수채화 시리즈라고 해서 아이 메이크업 다 똑같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이 메이크업은 하츠 투 하츠 멤버들이 좀 자주 하는 아이 메이크업 스타일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주로 음영에 조금 더 포커싱이 되어 있고 속눈썹이라던가 아이라인이 뭔가 약간 뿌악뿌악 약간 이런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해서 되게 아이 메이크업에 굉장히 힘을 줬지만 색감 자체는 치크랑 립에다가 몰아줬기 때문에 눈화장이 되게 과해 보이진 않거든요. 메이크업 시작! 스킨케어 단계는 이전 영상이랑 똑같아가지고 그냥 아주 빠르게 후루룩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올해 초부터 완전 메쉬 쿠션에 빠졌는데 여러 제품 쓰면서 느끼는 건 여기서 더 미친 메쉬 쿠션이 있다고 였거든요. 날이 더워질수록 베이스를 고를 때 지속력을 1순위로 고르는 분들이 많은데 지속력도 좋고 피부 표현도 예쁜 요즘 매일 쓰고 있는 올리브영 1위 쿠션인 비디비치 누드 퍼펙션 스킨핏 쿠션입니다. 맑은 페일 베이지 컬러의 17N 페어, 생기 있는 핑크 베이지의 19NC 라이트, 뉴트럴한 상아빛의 21N 아이보리, 차분한 원 베이지의 21NW 내추럴, 붉은기가 빠진 샌드 베이지의 23 샌드까지 총 5가지 쉐이드로 구성되어 있어요. 얼굴에 직접 한번 5가지 쉐이드를 발라봤는데요. 저는 21호보다 아주 약간 밝은 상아색의 쉐이드가 되게 잘 받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21N 아이보리를 바르면 딱 맞더라고요. 그리고 차분하게 그 대충 메이크업 하고 싶을 때는 여기 있는 21NW를 바르기도 해요. 여기까지는 괜찮더라고요. 제가 또 보통의 쿠션들을 쓸 때 이렇게 스패츌라를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메쉬 타입에서는 못 쓰니까 툴 없이 예쁘게 바르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었는데 그 방법은 신경을 많이 써서 바르다 보니 누군가에게는 좀 오래 걸리는 방법이라 귀찮은 분들이 분명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또 새롭게 다른 방법을 연구를 해왔거든요. 쿠션을 바를 때 이렇게 그냥 한 번에 바르고 팍팍 바르는 분들이 많은데 이 방법으로 하되 예쁘게 바르는 방법은 양 조절이겠죠. 양 조절, 힘 조절. 쿠션 퍼프든 파우더 퍼프를 쓸 때 중지에 힘을 주느라 이렇게 퍼프가 V자로 꺾이게 쓰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하지 말고 세 손가락을 평평하게 최대한 일자로 펴서 고른 양이 묻을 수 있게, 그리고 아주 살짝만 터치를 할 거예요. 닿았나 싶을 때 확 떼주셔야 돼요. 이걸 지그시 누르기는 하는데 이렇게 뭔가 세게 누르지 말고 지그시 눌렀다가 바로 싹 떼주셔야 되거든요. 이 양을 가지고 중지 누르지 않고요. 그대로 이쪽 볼에 한 번, 반대쪽 볼에 한 번, 턱에 이렇게 나눠서 바르고요. 피부가 투명하게 비칠 정도로만 아주 얇게 올려주셔야 돼요. 이마에도 남은 양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이때는 힘 조절 굳이 안 해주셔도 돼요. 처음이죠? 제가 힘 조절 안 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거. 쿠션도 아주 얇게 바르는 게 포인트예요. 막 두껍게 바를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코 있는 부분을 바를 때 V자로 꺾어가지고 이게 위쪽을 터치하면 각도가 안 맞거든요. 메쉬가 약간 요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아주 살짝만 찍어줄 거예요. 코 끝에는 모공 사이사이로 잘 밀어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아주 짧게 세로로 점선 터치로 발라주는 게 예쁘게 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도 손에 힘을 빼고 짧게 여기서 힘주는 순간 코는 들뜨거나 밀리기가 쉽거든요. 기초를 제대로 해놓지 않았을 때 더더욱. 그러니까 저는 코를 바를 때만 이렇게 꺾어서 바르는 걸 추천을 드려요. 콧볼은 이렇게 C자를 그리면서 이전에 알려드렸던 방법보다 시간은 훨씬 단축이 되는데 똑같이 예쁘게 표현이 되거든요. 이 쿠션을 썼을 때 첫 발림성이 생각보다 글로우 특유의 오일광의
녹는 느낌은 아닌데 커버력이 있네? 이거였어요. 매트한 베이스를 더 자주 바르던 이유가 글로우 제품들 특유의 오일감 때문에 파우더 처리를 하기도 어렵고 또 무너지기 쉬워서였거든요. 저는 원래 베이스를 되게 얇게 바르는 걸 좋아해서 원래 한 콧 이상 잘 안 바르는데 이렇게 실핏줄 살짝 비치는 데에만 조금만 더 올려줄게요. 이건 답답하거나 두껍게 발리는 느낌이 없었고 또 되게 밀착력 있게 잘 발려서 이 처음 발림성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이런 윤광 베이스 표현 하고 싶으시다면 꼭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발라보세요. 지금도 이렇게 피부 표현이 예쁘긴 한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예뻐지거든요. 번들거리는 게 아니라 깔끔하게 반질반질한 깐달걀 같은 베이스가 되더라고요. 더운데도 녹거나 무너지지 않고 지속력이 좋아서 진짜 만족하실 거예요. 제가 이 장점 때문에 요즘 데일리로 매일 사용하고 있어요. 다크를 가볍게 가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쿠션에서 제가 장점이라고 느꼈던 게 이거 제가 오늘 아침에 오늘 드림으로 촬영 직전에 산 건데요. 비디비치 이 쿠션 퍼플을 올리브영에서 팔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메쉬 타입, 글로우 타입이 아닌 경우에는 퍼플을 따로 쓰잖아요. 스패츌러도 쓰고. 그래서 이 내장 퍼프가 더러워질 일이 많이 없는데 이런 글로우한 메쉬 타입 쿠션은 내장 퍼프를 쓰다 보니까 이게 금방 교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용물은 또 많이 남아있어. 왜냐면 전 양 조절해가지고 정말 최소한의 양만 쓰기 때문에 내장 퍼프가 정말 절실한데 요게 딱 팔길래 제가 아침에 냅다 구매를 해버린, 보여드리려고. 컨실러까지 해줬고요. 파우더를 해줄 건데요. 제가 글로우 메이크업을 할 때마다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게 수분광이 아니라 유분기로 보이기 쉬운 부위를 파우더로 눌러주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야 훨씬 더 피부 표현이 예뻐 보인다고. 지속력도 좋아지고. 이렇게 긁듯이. 그리고 코 있는 부분. 눈동자 시작하는 기점으로 이렇게 완전 큰 T를 잡아준다고 생각하시면은 생각하기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요, 이게 제 촬영인데 이것도 자이긴 하지. 제가 촬영본을 중간에 녹화를 안 누른 거예요. 녹음을 놓친 적은 있는데 녹화를 놓친 적은 없었거든요. 세상에. 깜짝 놀랐어. 그래서 음성 파일은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영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그냥 보자마자 느꼈어요. 나 이거 안 눌렀었다. 카메라 렉 안 눌렀었다. 미쳤다. 그래가지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주에 유일하게 맑은 날이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날 후딱 촬영을 해둔 거였는데 결국에는 비가 오는 날. 좋게 생각하면은 계속 장마가 지금 한 달 정도 유지된다고 하는데 그때 뭐 촬영을 아예 안 할 순 없는 거니까 10년 차인데 그동안 장마 때는 내가 어떻게 찍었던 거지? 라는 생각을 매년 해요. 매년. 인간은 망각의 동물. 코를 잡아두고 코 잡고 나면 애교살을 잡아주고 풀어주고 에스쁘아 톤 페어링 하이라이터인데 오늘은 핑크한 메이크업이니까 핑크 마린을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에스쁘아 하이라이터가 입문용으로 진짜 좋은 게 밑색이 없는 하이라이터거든요. 밑색은 어떻게 체크를 하시면 되냐면은 빛을 받았을 때랑 안 받았을 때 피부색이랑 완전 똑같으면 밑색이 아예 없는 거예요. 코끝에 굴려줄게요. 저는 이거는 조금 땅땅한 브러쉬를 쓰는 게 코끝에는 예쁘게 발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도 살짝. 그리고 제가 데인드한존에도 발랐었는데 일단 오늘은 코에만 발라줄게요. 선택과 집중. 요걸 베이스 하라로 사용을 하고요. 핑크 마린 옆에 엔라이튼.
존재감이 넘사죠? 제 포인트로 콩 찍어줍니다. 후후. 그리고 눈썹 평상시대로 러프하게. 지금 또 녹화나 녹음이나 뭐 하나 안 눌려 있을까봐 중간중간 체크를 잘 해줘야 해요. 눈썹은 살짝 둥글린 느낌으로. 원래는 브로우 카라를 썼는데 오늘은 안 쓰는 게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눈썹 염색을 하는데 염색을 안 하고 기르고 있었어요. 제가 가끔씩 손가락에 되게 약간 물집 잡힌 것처럼 다다다다닥 뭐가 날 때가 있는데 그냥 면역력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밀가루를 너무 많이 먹으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밀가루를 실제로 엄청 많이 먹긴 했는데 밀가루를 끊을 때가 왔다. 섀도우는 클리오 프로아이 팔레트 에어 10번 자두자두 제철이야. 이 컬러를 베이스로 발라줄게요. 눈두덩이 좀 넓게, 언더에도 넓게. 이 컬러 조금 더 진해요. 쌍꺼풀 라인에. 제가 얼굴이 되게 잘 붓는 체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몸 자체가 되게 잘 붓는데 그래서 촬영하기 전에 붓기를 좀 빼려고 별 시도를 다 해보는 중이거든요. 지금 보이시나요? 귀침도 구매를 해가지고 이거를 같이 하니까 시너지가 되게 괜찮은 느낌? 요가 그냥 은은하게만? 왜냐면은 치크랑 립에 포인트를 줄 거라서 막 색감이 많이 보일 필요는 없어요. 요것도 살짝 눈 앞머리에 발라서 미간을 살짝 좁혀 보이게 만들어주고. 유튜브 촬영은 영상이라 조금 덜한데요. 제가 프로필이나 이런 컨셉 사진 그 개인 작업할 때 사진으로 찍을 때가 진짜 드라마틱하게 보여요. 붓기 차이가. 뷰러를 위아래 다 해주고 점막을 블랙으로 채워줍니다. 꼼꼼하게 가운데 위주로. 그리고 속눈썹 사이는 붓펜으로 이것도 가운데만 해줄 거예요. 왜 가운데만 하냐면 제가 앞뒤까지 해버리면 되게 눈이 오히려 작고 답답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앞뒤는 조금 더 부드러운 색을 써주려고 눈 가운데만. 얘 어두운 컬러 있잖아요. 요 정도? 이 아이라인 그려둔 바로 위에 속눈썹 사이사이를 파헤치면서 이 조금 완전 작은 총알 브러쉬로 라인을 그려준다고 생각하고 비비듯이. 비빈다는 게 범위가 크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이 컬러 약간 쉬머 펄인데 두 개를 섞어서 그 바로 위에 또 블렌딩을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로제 해보았습니다 영상 본 분들은 알겠지만 되게 자연스럽게 아이라인이 블렌딩이 되거든요. 보이세요? 눈 뒤로 끌고 가서 음영을 좀 빼주고요. 이렇게 눈 앞쪽에 잔량으로 이렇게 음영을 넣어주고, 그리고 언더 삼각존에도 넓게. 그러면서 눈 앞머리 언더 앞쪽까지 조금 끌고 들어와주는 음영을 넣어줄게요. 이러면 눈이 왕왕 커집니다. 이렇게 흐려진 속눈썹 사이를 붓펜으로 한 번 더 블랙으로 잡아주면은 엄청 오묘한 음영 라인이 잡혀서 되게 예쁘거든요. 아이라인 꼬리.
약간 부드럽게 너무 선적인 딱딱한 느낌 들지가 않게 남은 잔량으로 요 언더 삼각존에 살짝 아이라인 꼬리 아래쪽까지 음영 라인을 조금 그려서 눈이 트여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앞트임이 빼줄 수 없죠. 오늘은 뾰족하지 않고 둥글리는 느낌으로 언더 앞쪽 점막도 채워주고요. 밑에 컨실 펜슬로 라인을 그려주고요. 가운데로 올수록 조금 더 넓게 그리고 그라데이션 시키면서 자연스럽게 퍼뜨려줍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아이 메이크업을 참고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커버 메이크업 해달라고 할 것 같아서. 요 맥의 립 펜슬인데 로지 림이라는 눈을 뜬 상태로 영역을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내려뜬 상태에서는 안쪽으로 그라데이션. 근데 아주 은은하게 마스카라를 해주는데 약간 뿌리 쪽을 위주로 가닥 래쉬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수 있을까? 제가 원하는 속눈썹 모양이 있거든요. 그게 여기서 핸들링이 잘 되면은 가닥 래쉬를 안 해도 되는데 뿌리 쪽에 좀 액이 많이 묻고 좀 러프한데 지저분해 보이지는 않는 느낌? 오, 불고데 하니까 우와, 확실히 불고데는 무시를 못해. 왜냐면 마스카라가 살짝 녹으면서 되게 깔끔해지거든요? 오랜만에 하니까 이거지. 언더래쉬도 뿌리 쪽 위주로 좀 더 많이 발리게 하고 끝에는 불고데로 녹여야겠다, 얘도. 이거지. 요거랑 요거 섞어서요. 눈 앞트임한 거 위에다가 발라가지고 조금 블렌딩을 해줄 거예요. 앞트임한 느낌이 되게 부드럽게 풀리면서 은은한 눈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윽한 눈? 오늘 메이크업의 포인트인 치크는 비디비치의 페탈 글로우 크림 블러쉬. 이렇게 뚜껑에 각 색상에 맞는 띠와 이름이 쓰여 있어서 여러 컬러를 갖고 있어도 구분하기 좋아요. 보시면 눌렀을 때 단단한 제형이라서 얇고 가볍게 바르기 좋고 은은하게 발려서 양 조절하기 쉬워요. 촉촉한 광이 도는 크림 블러셔인데 너무 묽게 녹지 않아서 피부 밑색이 비친다거나 얼룩지지 않는 게 장점이고, 제가 리퀴드나 크림 치크를 쓸 때 색감이 붉거나 노랗게 뱉어내는 편이라고 말씀을 자주 드렸었는데 이런 제형은 본통 색에 가깝게 발색이 돼요. 다크닝 없이 투명하게 색을 올릴 수 있어서 여러 번 덧발라도 촌스럽거나 더워 보이지 않는 제품이에요. 은은한 형광기로 생기 한 방울, 크림 한 방울 더해져 부드러운 코랄 컬러의 1호 가드닉 핑크, 살몬 핑크의 그레이가 아주 살짝 여릿하게 더해져서 오묘한 느낌을 주는 2호 로지 달리아. 은근 찾기 힘든 컬러라고 생각해요. 채도도 높고 은은한 보랏빛이 감도는 펜지 핑크 컬러의 3호 펜지 라벤더. 쿨톤 딸기우유의 정석이라고 볼 수 있는 고명도의 핑크 컬러의 4호 피오니 밀크. 고명도는 너무 뜨고 저명도는 칙칙해 하는 라그시나 소프트톤이 바르기 좋은 로즈 컬러의 5호 소프티 로즈. 5호와 같은 명도에서 좀 더 쿨한 느낌이에요. 중명도 중채도의 차분한 모브 컬러인 6호 빈티지 모브. 모카 치크는 바르고 싶은데 붉은기나 노란기는 안 받았던 분들이 시도하기 좋은 묘한 핑크 한 방울 섞인 7호 오키드 모카. 8호는 복숭아 핑크가 메인에 코랄이 한 방울 더해진 8호 보타닉 피치.
라벤더 빛이 돌지 않는 채도 높은 쿨한 핑크라 여름 브라이트 톤이 쓰기 좋은 9호 블루밍 베리까지 웜, 쿨, 뉴트럴까지 모든 톤들이 다양하게 쓸 수 있게 레이어드 하기도 좋은 스펙트럼이 넓은 명채도와 컬러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쓸 컬러는 3호 펜지 라벤더인데 원래 이 4호 피오니 밀크가 완전 여쿨 페일에서 라이트 톤이 너무 쓰기 좋은 컬러 같아서 사놨었거든요. 손바닥에 붉은기가 좀 있어가지고 손등에도 발라볼까? 손등이 더 잘 보여. 제가 진주 코어 메이크업 이후로 여쿨 페일 메이크업은 안 했다 보니까 나중에 메이크업 하게 되면 영상에서 쓸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사놨던 제품이에요. 지금 써도 되게 예쁘겠다. 하지만 오늘은 3호 펜지 라벤더를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크림 타입인데 여브, 겨브가 쓰기 좋은 색은 은근히 찾기 힘들거든요. 색을 되게 정교하게 잘 뽑아서 정말 좋았어요. 이번 수채화 의도치 않게 시리즈가 된 요 메이크업 할 때는 조금 앞쪽에 치우친 느낌으로 끌고 들어와서 전 색상 다 예쁘긴 하지만 이런 쿨핑크를 잘 뽑을 수가 있네? 다양하게? 약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수채화 메이크업들을 보면은 쿨핑크가 고명 저채도의 뽀용한 느낌들은 많으니까 흔하지 않은 느낌으로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저번 본브 수채화 메이크업은 제형도 뽀송뽀송한 느낌이고 색도 웜해서 정말 봄의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여름에 어울리는 맑고 시원한 느낌으로, 그러니까 사실 수채화가 물에 물감을 탁 퍼뜨린 그런 느낌이잖아요. 쿨한 컬러로 맑게 표현되는 색조합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좀 더 앞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눌렀을 때 이제 잘 눌리지 않는 단단한 제형의 크림 타입 치크들은 번들거려 보이기 쉬운데 번들거리는 느낌보다는 이렇게 보습감이 느껴져서 과하지 않은 광이 연출이 되거든요. 물광밤이나 크림 하라를 썼을 때의 그런 무거운 광이 아니라 투명하게 속광이 찬 느낌으로 연출이 돼요. 요거는 또 지젤 해보았습니다 때처럼 다크서클 바로 아래 라인으로 타고 올라오면은 예쁘거든요. 오늘 분명 하루 종일 비 온다고 되어 있었는데 촬영하다 보니까 갑자기 점점 맑아지기 시작하더니 해가 떴어요. 우울해하지 말라는 계시인가? 우울해하지 말고 우웅! 얻는 대로 진하게도 연출이 가능합니다. 저는 수채화 메이크업은 진한 게 예쁘더라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여름에 사용하기 좋은 시원한 컬러로 치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광 보이시나요? 미쳤죠? 이거 보여주라고 해가 떴나봐요. 어떻게 딱 이 타이밍에 해가 떠? 다행이니다. 다행이에요. 입술 착색 라인 가려지고요. 오버립 해주고요. 그려둔 컨실 펜슬 블렌딩 해주고요. 아랫입술도 오버립 해주고요. 제가 집에 있는 여브립을 미친듯이 찾았는데 정말 없었고 오늘 드림으로 구매를 하려고 들어갔는데도 그냥 여브립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여브 메이크업을 안 해서 몰랐는데 정말 제품이 많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은 릴리바이레드 앙큼 라이어 코팅 틴트 13호 톡 쏘는 포도 풍선껌인 척, 주시 라이어 워터 틴트 8호 핑크 커런트 펀치인 척, 에스쁘아 오키드 컬러, 에스쁘아 꽃띠르 립 틴트 글레이즈 체리 소르베, 웨이크메이크 듀이 젤 글로우 틴트 10호 하이퍼베리. 아쉽거나 애매한 것들도 있어요. 겨브랑 여브가 이게 명채도의 한 끗 차이로 달라지고 또 사람 입술 색에서 발색되는 느낌도 다르다 보니까 요거 아니면은 요게 나을 것 같은데 오키드 컬러 입술 전체에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립브러쉬로 발라서 조금 말갛게 보이게, 제가 눈 염증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촬영 안 할 때는 렌즈를 아예 안 끼고 있어서 괜찮아졌는데 지금 다시 도지고 있어요. 눈이 점점 염증이 생기는 게 느껴져. 와,
진짜 미쳤다. 네거티브에 미쳤다예요. 저는 조금 눌러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톡 쏘는 포도 풍선껌인 척 이거를 좀 발라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클리오 퓨어 블러 틴트 10호 동심 담은 자두 슬러시거든요. 이거는 피 3D 볼륨ing 글로스 B03 캔디 70%.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입술 도톰해 보이는 라인에만 글로스를 발라주면은 요렇게 반짝반짝한 입술이 완성이 된다고. 이렇게 물 가득 머금은 여쿨 브라이트 톤의 수채화 메이크업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메이크업의 포인트였던 이 베이스와 치크를 만들어준 이 비디비치가 이번에 리브랜딩 되면서 패키지도 싹 바뀌었고 온라인몰에서만 판매를 했었는데 오프라인에도 입점이 되어서 이제 직접 테스트가 가능해졌어요. 영상에서 보고 궁금했던 비디비치 제품들을 직접 발라보고 구매할 수 있다는 거. 제가 또 제티들이랑 같이 써보고 싶어서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 꼭 읽어주시고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